어제만 해도 큰 폭의 조정이 왔었고 이 조정이 얼마나 이어질지를 얘기했었지만 하루 만에 그대로 반등을 하는 미 증시의 강력한 최근 유동성 랠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미국 증시에서는 좀 소외되어 있지만은 일본이 어제 조정받은 거에는 상당히 고무적인 효과가 있었는데요. 자, 미국 증시 그리고 일본 증시 여기다가 일본 중앙은행의 양적 완화 의지가 도대체 얼마큼 강한지 언제 꺾일지 등등 주변 여건을 한번 살펴보고요. 다음에 MSCI 한국지수를 통해서 외국인들이 이제는 돌아올 때가 되지 않았는가 이 가능성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타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로이터 통신의 마감 브리핑으로 출발합니다. 어제 사실 금값이 하루 만에 9% 급락한 데 대해서 여러가지 좀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미증시 하루 만에 낙폭을 모두 만회했는데요. 여기에는 전적으로 제목에 보시는 대로 금에 다시 매수세가 들어왔고 미증시도 다시 급등하면서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했다라는 이 인과관계라고 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만큼 지금 뭐 금이 갖고 있는 위상은 상당히 다양하면서도 중요하다는 거죠. 뭐 우리가 흔히 뭐 안전자산으로만 알고 있었지만 이제는 여러 가지 역할 다변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팔색조처럼 이런 날은 이렇게 저런 날은 저렇게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오늘 미증시의 펀더멘털 이슈에 있어서는 어제 정말 호재라고는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정반대로 오늘은 모든 경제지표와 실적 등등 다 좋았습니다. 먼저 미국뿐만 아니라 다국적 기업으로 또 전 세계를 대표하는 경기 민감주로 위상이 높은 코카콜라, 존슨앤존슨의 실적 호조 그리고 향후 전망치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여기다가 월가의 국가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골드만삭스의 역시 실적 호조 그 다음에 경제지표를 보니까 주택 착공이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미 부동산 경기에 우상향 곡선을 한 줄 더 밑줄을 그어준 것 그리고 이렇게 실적 좋고 지금 경제지표 좋고 펀더멘탈 분위기도 다 좋은데 여기다가 미국의 물가지표가 여전히 예상치 내에 위치했던 것이 확인되면서 연준 양적 완화는 당분간 큰 저항을 만나지 않고 계속 직진만 할 것이라는 점이 확인됐다고 합니다. 아주 그냥 최상의 조합이죠. 실적 좋고 지표 좋고 양적 완화 계속된다. 이거보다 더한 조합은 없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증시 24시간 만에 보스턴 마라톤 테러는 시장에서는 잠시 뒤로 미뤄진 이슈가 됐고 결국 오늘 미증시는 어제와 정반대로 전업종이 또 1% 이상의 강세로 마감에 성공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사실 주택지표는 항상 좋은 거니까요. 뭐 그렇게 큰 감동은 없었을 것 같고요. 뭐 다음에 기업들의 실적도 최근에 예상치가 많이 좀 눌러져 있었기 때문에 무난하게 뭐 달성할 것이라는 예상은 있었는데 오늘 연준 양적 완화를 좌지우지하는 이 소비자 물가지수가 영향력이 좀 크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함께 살펴보시죠. 미국 상무부 측에서 직접 제공한 자료로 보시겠습니다. 3월 CPI입니다. 컨슈머 프라이스 인덱스 소비자 물가지수가 바로 CPI인데요. 지금 보시는 대로 3월 한 달 동안 물가가 마이너스 0.2%로 오히려 물가 하락을 나타냈습니다. 예상치를 물론 하회한 것이고요. 예상치가 마이너스 0.1에서 플러스 0.1 정도 됐었는데 이거보다도 더 물가가 많이 하락하면서 돈을 계속 찍어내고 채권을 사들이고 양적 완화로 시중에 달러를 공급해도 물가가 오르지 않는 이상한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건데요. 지금 여기 항목을 보시면은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내수주라고 할 수 있는 뭐 식음료, 뭐 신선식품 마이너스가 상당히 많습니다. 의류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운송도 그렇고 결국은 보면은 하우징, 이 부동산이나 주택 관련 업종만 빼고는 여전히 거의 전 업종의 마이너스가 지금 포착이 되고 있다. 그래서 앞에서 보신 주택지표 호조도 물론 여기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 보시는 대로 주택 관련 지표만 물가 상승률이 긍정적 플러스 포지티브로 나왔고 나머지는 대부분이 다 마이너스라는 겁니다. 이런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는 뭐 상당히 거시적인 이슈에 해당되기 때문에 어쨌든 투자자들은 연준 양적 완화에 방해가 전혀 안 되는 아주 호의적인 친시장적인 지표로 받아들였다. 이렇게 평가가 가능합니다. 금 얘기 나왔는데 어제 보스턴 그 마라톤 테러 때문에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건 다뤄드리지 못했는데요. 사후 약방문이라기보다는 앞으로 또 금 차트가 언제 또 부러지는 일이 나올지 모르는데 예방주사를 맞아본다. 이런 개념으로 한번 보실까요? 비즈니스 인사이더에서 금에 관련된 내용 다루고 있습니다. 제목은 뭐 상당히 자극적인 것 같지만 보편타당합니다.
금이 원래 앞에서 말씀드린 안전자산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 뭐 이게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빼면은 뭐 아주 일부 전자제품에 조금 들어간다고는 하지만 터무니없이 적은 양이고요. 사실은 그냥 금이 가치 저장이 안 된다면 돌덩어리에 불과하죠. 우리 한국은행도 금을 상당히 보유하고 있지만은 이게 어디 둘 데가 없어가지고 영란은행, 영국 영란은행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데 그것도 엄청난 또 보관료를 내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금이 안전자산의 위상에서 어떻게 보면 좀 짐처럼 여겨지기도 하고 또 그러다가는 또 최근에 유동성 지표로 대접을 받기도 하고 또 그러다가 지금 1961년부터요 지난 50년간 금 차트를 보니까 최근에 이 상승에 있어서 기울기가 좀 누가 봐도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이렇게 갑작스러운 고점 대비 조정이 요 차트를 보니까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다고 좀 느껴지죠. 근데 어제 사실 투자자들이 긴장했던 것은 금이 최근 들어서 뭐 달러든 엔화든 캐리 트레이드의 바로미터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 차원에서 금이 또 하루아침에 완전히 내려앉을 상황은 아니라는 의견이 있어서 한번 들어볼까요? 중소형사 중에 아주 탄탄한 레이팅 에이전시죠. 이건 존스 리서치 의견 들어보시죠. 현재 금의 메이저 보유 주체는 미국, 유럽연합, 영국의 중앙은행으로 하나같이 양적 완화 모드가 가동되고 있는 국가들이라면서 전일 금 선물 투매가 나온 것에 대해서 뭐 키프로스가 구제자금 마련을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금을 일시에 팔아치운다라는 루머가 돌았는데 이것도 역시 사실 확인된 바가 없고 실제로 금 매물이 나오지도 않았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아무튼 각국 중앙은행들이 최근에 워낙 양적 완화를 경쟁적으로 지나치게 추진하면서 자국 재정 건전성과 신뢰도 차원에서 금본위제를 일부 착안해서 금을 경쟁적으로 좀 많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어제처럼 조그만 가격 변동에도 양대와 같은 연쇄 반응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금을 필요 이상으로 많이 갖고 있는데 이것도 신뢰도 제고를 위한 것이다 보니까는 금이 떨어지면은 야 이거 보유량 많은데 이거 빨리빨리 좀 팔아서 처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래서 또 갑자기 금이 매도가 몰리고 매수가 몰리고 양대 같은 반응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실 미국 증시하고의 디커플링 일부 소외감도 다 인정이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일본 증시입니다. 니케이 지수하고 코스피 지수 한번 차트를 통해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사실 비교라고 말씀드렸지만은 뭐 역동조화를 확인해 본다는 차원인데요. 여기다 이렇게 코스피 지수를 대입해 보시면은요, 뭐 역동조화 비율이 상당히 심하고 최근 들어서 니케이가 좀 꺾이면서 코스피가 어느 정도 저점에서 바닥을 다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좀 보여주시죠. 특히 이번 주 들어서 미국 의회에서 엔저 이거 그냥 놔둬서는 안 되겠다. 이거 좀 손 좀 대야 되겠다라고 해서 엔화 가치가 급등을 하고 니케이가 꺾이면서 코스피가 바닥 확인 과정이 조금 힘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코스피가 좀 니케이 하락을 발판으로 해서 반등할 때가 됐다. 이것이 바로 헤지 펀드든 글로벌 투자자들의 롱숏 전략이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한국 주식하고 중국 주식 팔아서 니케이를 샀는데 이제 니케이 차익 실현하면서 그 돈으로 내려와 있는 한국 주식을 산다 이런 얘기죠. 그런 차원에서 오늘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본 현재 입장은 어떤지 한번 들어보실까요? 니혼 게이자이 신문 통해서 어제 중의원 의회 출석한 쿠로다 하루이코 일본 중앙은행 총재의 발언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제 오후 늦게 중의원 예결위에 증인으로 참석한 쿠로다 총재는 일본 중의회 여야 의원들이 뭐 여러가지 질문 공세를 퍼부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제일 중요한 건데요. 지금 양적 완화도 다 좋고 엔화 약세도 다 좋은데 도대체 출구 전략에 대해서는 어떤 대비가 돼 있는 거냐 이런 내용이 줄을 이뤘고요. 특히 민주당의 마에하라 세이지 의원은 출구 전략이 지금 경기 부양 기조에 찬물을 끼얹자는 게 아니라 대승적으로 보면은 일본 경제의 신뢰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다라는 이 발언을 해서 구로다 총재를 압박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로다 총재는요. 지금 일본의 물가지수는 목표치 2%는커녕 제로 내지는 마이너스 상태에 아직도 있기 때문에 2단계에서 출구 전략을 마련하는 것, 고안하는 것조차 시기상조고 구체적인 방안을 생각해 놓은 것조차 불필요하다. 시기상조다. 이렇게 강력한 양적 완화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 미국에서 저렇게 반대를 했기 때문에 환율을 어느 정도 관리를 하면서 양적 완화를 해야 될 시점에 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MSCI 한국지수 보시죠.
롱숏에 대해서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롱숏 전략은 아시아 내에서도 해당이 되고요. 뭐 지난해 8월 학습 효과를 떠올려 보면은 애플하고 삼성이 학습 효과를 롱숏으로 받았다는 거였죠. 근데 최근 들어서 잠깐 반등했다가 반등한 거 다 한 매수 내지는 숏커버링으로 소멸이 됐고 그만큼 일제히 다 팔아치우면서 어제도 외국인들도 상당히 많이 매도를 했는데요. 앞에서 보신 니케이도 꺾였고 여러가지 환율 시장이나 금도 다시 회복을 했고 캐리 트레이드가 다시 확인됐고 이런 상황에서 3.08% 상승 마감했다는 거죠. 따라서 추경에 대한 반응 그리고 글로벌 유동성에 따른 코스피 저가 매수 분위기, 밸류에이션 매력 등이 오늘 갑자기 좀 힘을 받을 수도 있는 날이겠다 이렇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수요일 아침 글로벌 마켓 나우 전해드렸습니다.